대한민국 질문 36. 북한의 국경일은 어떤가요? 작가님, 북한에서도 광복절이 국경일이라고 들었어요. 다른 국경일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원을 금방 나온 탈북인들은 가끔 오해합니다. 하나원이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입니다. 잘 오셨어요. 고생하셨네요. 식료 상점부터 갈까요? 저도 금방 왔는데 명절 공급 받을 수 있어요? 식료상점? 명절 공급? 그게 뭐예요? 어머나, 잡혀가면 어쩌려고? 이 나라 인민이 대통령 탄생일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남조선에 달이 뜬 날인데. 식료 상점이란 남색, 즉 야채를 제외한 사람이 먹는 식품을 배급해주는 상점입니다. 명절 공급은 배급 외에 명절을 맞으면 특별히 더 주는 식품 또는 상품입니다. 달이요? 네, 그런데 북한이 햇님이어서 남한은 달님인가요? 작가님, 북한에서도 광복절이 국경일이라고 들었어요. 다른 국경일은 무엇이 있나요? 북측 답변입니다. 북한에도 국경일이 많습니다. 먼저 민족 최대의 명절 4월 15일을 소개합니다. 김일성의 생일인데 태양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을 맞으며 국내적으로는 충성의 노래 모임이 있습니다. 충성의 노래 모임은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북한 전체 인민들이 공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4월에 봄 친선예술축전이 열립니다. 조총련,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우크라이나 등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수당을 받으면서 북한 인민들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시청하는 북한 주민들은 온 세계 사람들이 김일성을 정말 위대한 수령, 위대한 태양으로 흠모하는 줄 알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특별 경비 주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공장 기업소마다 4.15 관련 선전 및 경축 기념관들을 24시간 교대제로 지키게 합니다. 물론 길거리로 다니는 사람들도 단속합니다. 이유는 이때는 정말 중요한 기간이므로 남한의 간첩들이 방해 책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음 국경일은 2월 16일 김정일 생일입니다. 광명성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도 역시 충성의 노래 모임을 합니다.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에는 김일성화 축전, 김정일화 축전을 개최합니다. 김일성화는 인도의 원예사가 바친 꽃이라고 하고 김정일화는 일본의 원예사가 바친 꽃이라고 합니다. 김정일화 축전 역시 북한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참여합니다. 꽃 전시회장이 예뻐서 청년들의 연애 필수 코스도 됩니다.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 창건일입니다. 이 날은 정주년마다 열병식인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사진은 열병식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민들은 숲, 달래 등 산나물을 캐서 바쳐야 합니다. 인민군 창건절 날 인민군대를 잘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7월 27일은 조국 해방전쟁 승리기념일입니다. 미국과 남조선이 김일성에게 항복 도장을 찍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중 대회도 하고 조국 해방전쟁 승리기념관도 건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구구절, 공화국 창건일, 쌍십절,
조선노동당 창건일, 12월 24일 김정숙 탄생일 등이 있습니다. 북한 국경일의 특징은 공장, 기업소마다 의무적으로 특간호를 걸어놔야 합니다. 특간호란 명절을 기념하는 포스터입니다. 특별 경비도 남한 간첩이 이 포스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경비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포스터를 훼손하다가 잡힌 남한 간첩은 없습니다. 엄마는 너 태어난 날이 제일 큰 명절이다. 서해 유성룡 선생. 임진왜란으로 선조 임금의 피난 행렬이 개성을 지나 평양, 의주에 이르렀을 때 선조는 중국 요동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영의정인 유성룡은 대가가 우리 땅 밖으로 단 한 걸음이라도 나가면 조선 땅은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국토를 버리고 중국으로 건너가면 조선은 멸망할 것입니다. 라며 극력 반대하였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위급한 상황에 목숨을 건 직언을 한 것입니다. 임진왜란 전 정읍 현감으로 있던 이순신을 무려 7단계를 뛰어넘는 전라 좌수사직에 발탁하여 23전 23승으로 전란을 승리로 이끌게 하였고,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한 권율 장군을 발탁한 것도 유성룡 선생의 인재를 보는 탁월한 안목이었습니다. 전란이 끝나고 고향인 안동 하회마을에 내려와 임진왜란의 과오를 반성하여 앞날을 대비한다는 징비록을 저술한 서해 유성룡 선생.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일신의 안위보다는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고, 퇴임 후에는 거처할 집이 없어 스님의 시주로 집을 마련해 줄 정도로 청렴한 삶을 살다 간 청백리였습니다.